안녕하세요. 에브 플러스입니다. 이번 파트부터는 얼굴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묘사를 하려면은요, 기존의 스케치와 밑에 깔아뒀던 채색 파일을 합쳐줄 건데요. 채색 파일을 합쳐주기 전에 먼저 그려주었던 스케치의 선을 묘사할 때 좀 어색해지지 않도록 주변에 인접한 색과 비슷한 컬러도 조금씩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그려둔 레이어를 지금 노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멀티플라이도 바꿔줄게요. 멀티플라이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잠가줄게요. 근데 저번에 밑색을 깔았을 때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레이어에 잠금을 걸면은 다른 색을 칠해도 기존의 채색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선화의 색을 바꿔줄 건데요. 인접한 색을 좀 더 칠해줘야 되니까 얼굴 쪽은 피부색에 가까운 어두운 주황색으로 살짝씩 컬러를 바꿔주겠습니다. 코나 입부분은 좀 진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쌍꺼풀이나 안구 주름 같은 부분도 살색에 가까운 색으로 진하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도 머리카락이 얼굴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라던가 목 그림자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피부의 컬러링과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줄 거고요. 아래쪽은 그림자니까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 주변은요, 조금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아래쪽 눈썹이라던가 위쪽 눈썹의 전부는 아니고 끄트머리 정도로만 약간 주황색으로 해서 이렇게 끄트머리 부분만 살짝 컬러링을 조정을 해줘서 눈의 선화가 너무 선명해지지 않도록 적당히 얼굴의 색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색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세요. 귀도 칠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색도 바꿔줄 건데 머리카락 색이니까 머리카락의 배색에 맞춰서 선화를 바꿔줄게요. 현재 머리카락 색보다 살짝 더 어두운 색으로 안쪽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웬만하면 선화를 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갈색이니까 그래도 덜 티나지만 백색이라던가 좀 밝은 컬러의 머리카락을 하고 있으면은요 선화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머리뿐만 아니라 옷이든 피부든 웬만하면은 바깥쪽 외곽 라인은 그냥 까만색으로 남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건 어디까지나 안쪽에 스케치만 이렇게 색을 인접한 색으로 바꿔줘서 묘사를 해줄 때 좀 더 스케치랑 색이 덜 분리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좋고요. 위쪽은 빛을 많이 받는 부위니까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만 선화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상태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스케치 레이어랑 밑색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동시에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로 컨트롤 2를 누르시면은요, 레이어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묘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먼저 얼굴 라인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얼굴 라인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곽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얼굴이 있는 부분이랑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몸이 있는 라인이잖아요.
네, 얼굴은 그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 테두리는 네, 얼굴 부분에 외곽 라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단한 펜을 써서 최대한 선명하게 묘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좀 선명하고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주고 겉에 부분부터 선화들 따주듯이 네, 리터칭을 해줄게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면서 이렇게 선화가 겹쳐져 있거나 울퉁불퉁해져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lt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건데요. Alt키 누르고 있으면 스포이드도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이 조금 엇나간 것 같다 하는 부분은요. 인접한 색을 스포이드도 찍어서 이렇게 지워주듯이 네,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네, 묘사의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로 그려서 더러웠던 선화가 네,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중간중간 덜 지워진 스케치도 스포이드를 찍어서 네, 전부 깔끔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 파트에도 잠시 지나갔던 내용인데 선화가 인접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선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네,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좀 강조를 해줄게요. 그래서 목적의 그림자 선화의 색을 가져와서 가장자리부터 살짝살짝 채워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단단하게 네, 만들어 줄게요. 네, 귀 쪽 부분도 계속 묘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화가 튀어나온 부분이라던가 정리가 덜 되어 있는 부분 계속 스포이드로 계속 덧붙이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게 묘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 안쪽에 있는 부분도 방금 전에 목 그림자를 추가해줬던 것처럼 선과 선화가 겹쳐져 있는 구간에는 삼각형이나 원형으로 그림자를 추가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형태를 강화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드러운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색 안쪽 부분은 단단한 펜을 웬만하면 지양을 해주고 채색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묘사를 풀어주세요. 묘사를 풀어줄 때도 계속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가면서 진해졌으면은 밝은 쪽에 있는 영역을 스포이드로 찍고 이렇게 중화시켜주듯이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밀한 묘사가 필요할 때는요. 웬만하면은 화면을 굉장히 가까이서 크게 크게 보고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윗색을 깔 때는 화면을 작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반대로 세부적인 묘사는 말 그대로 세밀한 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멀리서 그리면 아무래도 정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섬세하게. 그다음에 목쪽 그림자 부분은요. 이것도 스포이드도 찍어서 채색 브러쉬 같이 부드러운 브러쉬로 좀 넓게 발라주듯이 완성되어 있는 그림에 이런 스케치식의 선화가 남아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채색 브러쉬로 넓게 넓게 칠해주면서 면으로 만들어주세요. 선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자의 면이 이렇게 생기도록. 이 그림자 또 한번 포인트로 뽑아서 쇄골 있는 부분에도 살짝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반대쪽 귀 부분은요, 좀 뒤쪽으로 빠져있는 부분이니까 그림자들 전체적으로 발라서 약간 어둡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무래도 귀가 양쪽 다 같은 색이면은 얼굴 라인이 좀 흐려져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귀는 아예 어둡게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얼굴 라인을 좀 다듬어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리기 쉬운 각도로 돌려줄게요. 돌려주고 눈썹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눈썹이 좀 두껍잖아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네, 색이 좀 변화해서 약간 떠있는 구간이 있는데 검은색을 찍어서 네, 외곽선을 좀 검은 테두리로 감싸줄 겁니다. 네, 감싸주면서 눈썹의 라인을 정리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눈썹이 많이 겹쳐져 있잖아요. 이 겹쳐진 거를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잔선 같은 부분은 네, 스포이드를 계속 찍어서 약간 지워줄 거고요. 위쪽 쌍꺼풀이나 안구 주름 부분도 선이 겹치지 않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위치가 약간 다르니까 묘사해주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반전도 해주면서 좌우의 눈이 너무 형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눈동자도 외곽 라인, 테두리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일단 완성도가 있으려면은요, 근데 겉에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를 빨리 올리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외곽선부터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대로 밑에까지. 이쪽은 눈 주변에 화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에어 브러쉬도 표현을 해준. 그래서 연한 브러쉬를 써서
화장이 되어 있는 라인을 좀 강조를 해줄게요. 영역이 좌우가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제 현실 사람들이 화장을 할 때처럼 영역을 정해두고 영역에 맞춰서 색조 화장을 올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위쪽도 살짝만 올려줄게요. 쌍꺼풀 쪽도. 약간 정리를 해주면서 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눈 안쪽 부분은 그냥 살색을 선택을 해서 조금은 가볍게 띄워주겠습니다. 약간 연하고 부드럽게 묘사가 들어가도록. 그다음에 다시 단단한 펜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 눈썹 라인을 다시 진하게 묘사를 해줄게요. 지금 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하나도 이어줄 겁니다. 그다음에 눈썹 안쪽 두께 부분을 좀 표현을 해주고 싶으니까 약간 밝은 색깔을 스포이드도 찝어서 안쪽에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확 입체감이 눈에 생겨서 눈 쪽으로 묘사가 확 모이게 돼요. 아래쪽은 살짝 그림자를 표현해주고 싶으니까 조금 어두운 색으로 색을 바꿔서 밑에 부분을 살살 칠해줄게요. 그러면은 피부 두께 부분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변하죠. 약간 좀 현실적인 눈 묘사에 가까워지니까 너무 선명하게 그리시면은요 좀 불쾌한 골짜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적당한 부분까지만 너무 선명해지지는 않게 이렇게 묘사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쌍꺼풀 부분도 마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네, 그 다음 눈동자도 그려줄 건데요. 동공 안쪽은 전반적으로 스케치 색을 다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동공이 까마면은요, 눈동자 안쪽으로 시선을 몰리게 해주기가 쉬우니까 보통 동공은 까맣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눈동자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위쪽은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까만색이면은 눈동자가 약간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래쪽 테두리는 좀 밝은 색으로 덮어 씌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이 좀 더 탁 트인다는 느낌으로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게. 그래서 아래쪽 테두리는 약간 밝은 색으로. 색 자체는 원하시는 색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밝은, 그러니까 주 하이라이트보다 밝은 색을 쓰면은 눈 테두리가 아예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어두운 색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찍어주겠습니다. 주 하이라이트는요, 원하시는 쪽에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통 찍는 쪽은요, 동공 주변이 가장 대비 현상이 잘 일어나는 구간이라서 동공이 까맣잖아요. 여기에 주 하이라이트를 찍으면은 주 하이라이트가 기존 색보다 훨씬 더 밝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주변이 어두우니만큼. 그래서 여기 주 하이라이트 찍어주고 주 하이라이트 주변에 약간 테두리 그려주듯이 검은 그림자 묘사를 넣어주면은 좀 더 주 하이라이트가 초동초동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주 하이라이트 접어주고
네, 주 하이라이트랑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네, 다른 하이라이트도 잡아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중간에 실종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마무리해주는 편이고요. 아래쪽에도 살짝 하나 찍어줄게요. 동공 바로 아래쪽에도 살짝. 이쪽 부분은요, 이미 밝은 영역이기 때문에 주 하이라이트랑 같은 색상이기는 하지만 이미 주변이 밝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주 하이라이트를 방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주변 살짝 풀어주고 그다음 좀 반짝반짝하신 걸 좋아하시면은요, 주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반사광식으로 약간 주 하이라이트보다 어두운 네, 다른 밝은 색을 이렇게 살짝 너무 크게는 말게 너무 크면은요 주 하이라이트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장식해주는 식으로 좋아하는 색을 이렇게 살짝살짝 네, 방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만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눈썹 쪽 묘사를 해줄게요. 눈썹은요, 에어브러쉬로 원래 있는 눈썹 라인 살짝 지워주고 그냥 위치만 가늠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펜을요. 약간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모양을 해제를 해주고 오퍼시티도 살짝 낮춰서 눈썹을 한 올 한 올 심어줄게요. 이렇게 한 올 한 올 심어서 저는 보통 만화 그림 채기는 하지만 눈썹 같은 부분은 약간 리얼하게 그리는 걸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실 눈썹처럼 머리 눈썹을 좀 한 올 한 올 심어주는 편이고요. 머리카락 있는 부분 안 보이니까 조금 까만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는 뭐 따로 브러쉬 지정을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눈썹이 완성이 됐으면은요. 이 곱하기 에어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연한 갈색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눈썹 주변에 살짝 눌러줄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가 겹쳐지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 안 보였던 눈썹이 강조가 되어 있죠. 강조와 동시에 눈썹에 살짝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기 에어브러쉬로 주변을 살짝살짝 눌러줘서 강조를 해줍니다. 너무 진한 색은 쓰지 마세요. 너무 진한 색을 쓰면은 방금 전에 애써 섬세하게 해줬던 눈썹 묘사가 다 가려집니다. 네, 어디까지나 살짝살짝 강조해주는 형식으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단단한 펜으로 돌아와서 눈썹 묘사를 마저 해줄 건데요. 네, 방금 전에 좀 깔끔하게 다듬어준 눈썹에다가 네, 긴 속눈썹을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쭉쭉 뻗어져 나가게. 이쪽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길이는 살짝 축소를 해서 비율을 맞춰주겠습니다. 아래쪽 속눈썹은요. 네, 이것처럼 너무 똑같이 까만색으로 하면은 네, 눈썹이 너무 화려해지고 좀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연한 색으로 살짝살짝 발라줄게요. 네, 길이도 너무 길지 않게 잡아주고요. 예, 그냥 일직선을 이렇게 찍어주기보다는요. 약간 삼각형을 그려주듯이 이렇게 좀 속눈썹이 두 가닥 겹쳐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쪽 속눈썹과 아래쪽 속눈썹의 묘사를 살짝 차이 내서 그려주시는 게 너무 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리얼한 눈썹 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눈썹 그려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속눈썹의 색깔을 웬만하면 머리카락 색에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카락색 스포이드도 찍은 다음에 약간만 더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네, 눈썹 안쪽에 네, 외곽선은 눈썹 그대로 남겨주고 안쪽에만 살짝 발라서 네, 머리카락 색과 맞춰주는 편입니다. 네, 눈이 네, 좌우가 어느 정도 형태가 맞아질 수 있도록 약간만 멀리서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이쪽은 좀 눈썹이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면을 좀 나눠줄 거고 이쪽 눈썹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뒤쪽 눈썹 조금 더 길게 해서 네,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코를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도 겹친 라인만 살짝 잘라내서 좀 뭉텅이도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 끝부분을 연결시켜 주듯이 잡아주도록 할게요. 가끔 이렇게 콧구멍을 살짝 찍어주기도 합니다. 위치에 맞춰서. 눈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살짝 옆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지금 삼각형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느낌? 이런 형식으로 코가 잡혀져 있는데요. 하이라이트를 그릴 때는요, 코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길기 때문에 위쪽 라인은 조금 가려진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약간 역삼각형 식으로 코 하이라이트를 잡아줬고요. 그에 반대로 정면을 그릴 때는요, 이쪽 삼각형이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면적에 맞춰서 뭐 이쪽에서 빛이 오면은 정면의 경우 이쪽만 빛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빛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올 경우 아래쪽만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코의 형태에 맞춰서 하이라이트나 그림자의 위치를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는 많은 묘사가 필요 없대. 코가 삼각형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어디서 오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역광이기 때문에 기존에 잡는다면은 빛이 바로 옆쪽에서 온다면은 이쪽이 밝아지는 것이 맞지만 이미 빛이 이쪽 라인에 오면서 어느 정도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 하이라이트를 주광이 오는 것처럼 밝게 찍지는 않았고 그냥 빛이 위에서 오는 빛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느낌으로 사실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아예 안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얼굴에 어느 정도 입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꼭 닿지 않는 부위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좀 빛이 약간 어둡게 지고 있으니까 약간만 더 흐릿하게 잡아줄게요. 묘사를 좀 죽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 마저 묘사를 해줄게요. 간단한 펜으로 입술 라인 깔끔하게 다듬어주고요.